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그래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있어 왔습니다. 매 선거 음. 때마다 부정과 공작 음. 선거가 현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음. 지난 십수년간을 좀 음. 민주당에 의한 공작 선거 현장에서 제가 맞서 싸워 왔어요. 그래서 음. 투개표 현장에서도 제가 혹시나 우리 표가 소중한 표가 무효표가 되거나 아니면 무효표가 그쪽 표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 철저하게 감시해 온 사람이고요. 네? 음. 지금 제가 저들과 싸우고 있는 거는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투개표 뭔가가 부정선거, 민경욱 의원이나 저는 음. 그들이 주장하는 투개표 부정선거예요. 투개표 과정, 투개표 절차상의 부정선거. 쉽게 말하면 음. 가짜 음. 투표용지라든가 투표함을 음. 바꿔치겠다가 이건 한마디로 미친 소리예요. 제가 솔직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네. 민경욱이나 조수아라든가 이제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예? 음. 그 불순한 세력들이 진짜 자기네들의 그 부정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음.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네? 이런 이제 거짓 선동 우리를 매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아 과거에도 아 그랬고 최근에도 음음. 그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음음. 진짜 부정에 대해서 제발 관심을 좀 갖자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해도 얘네들은 음. 진짜 부정에는 관심이 없어. 이거 드루킹 문제라든가 이게 심각한 음.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맞지, 그뿐만 맞지. 네? 그거는 제일 크지. 그거는 정말 크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궐대선에서도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네? 홍준표 그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이 결국 그해 12월 22일 날 무죄 판결됐는데 12월 음. 22일 날 무죄 판결할 걸 왜 음.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대법원 2부에다 배당을 하냐고요. 네? 그러면서 음. 대법원 거기 홍보관에 나와가지고 그 김창석 판사는 신속하게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정평이 나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 때문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에 음.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해요, 지금. 제가 음. 정말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시대의 그 부정선거예요. 대법원에 의한. 네? 홍준표가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당사자이긴 하지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으시죠, 다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내가 이 자신 보수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내가 너무 한심한 게 그거예요. 네? 지난번에 하다못해 보세요. 지난 총선 때 그때 울산 선거,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불거졌잖아요. 그때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네, 그때 비서실장이었다는 그놈 누구예요, 그거? 김종석이에요. 김종석이 맞나? 이종석이구나. 이종석 그 친구를 수사하려고 하다가 그까지 수사하게 되면 그 문재인까지 영향이 돼서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그때 그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보궐대선 때는 일국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홍준표. 그런데 그러니까 홍준표 사건을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배당을 해가지고 그 보수진이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급하게 했으면은 선거 끝나기 전까지 판결 내든가 12월 22일 날 무죄 판결 났다니까요. 네? 맞아.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 못 하십니까? 분노를 안 하세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부정선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최소한 저 같은 사람 저는 지난 거의 하여튼 17년 넘게 제가 종북세력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사실관계 아니라고 책임 있게 내가 말을 하면 최소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차라리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동안 부정선거에 정거라고 제기했던 모든 영상과 사진에 대해서 진위 여부부터 검증하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닌가요? 제가 맞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영상과 사진들이 다 검증을 해보니까 다 조작되고 다 가짜예요. 제가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발 우리가 만나자. 당신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들이 다 조작된 거다. 네? 이 진위 출처를 확인해 보니 뿌락지들이 불순 세력들이 그놈들이 우리를 기망할 목적으로 했던 거에 당신은 노련하고 있는 거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 말들이 책임 있는 발언이라고 안 느껴집니까? 그러면 정말 깨어있는 애국 국민들은요, 상식이 있다면은, 민경우하고 그 사람들한테, 야, 정함차라고 직접 만나가지고, 진위업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봐라. 아니라고 하잖아, 저들이. 서북청년단이 뭐 어떤 단체인지 당신들은 알 텐데, 네? 왜 그들을 외면하냐는, 왜 회피하냐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민경호 내가 직접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경호 의원한테 제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얘기했더만 민경호 나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말 딱 끊어버려요. 그게 할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애국 정말 깨어있는 애국 국민이라면은 오히려 민경호를 지탄하고 민경호를 바로잡게끔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다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투개표 부정선거 언론 신문에도 광고 내고 있는 왜 여기에 당신 다 같이 매몰되지 않냐? 네? 결국 황교안까지 매몰시켰잖아요. 네? 황교안은 보세요. 정치 생명 끝났어요 지금. 네?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 그놈들이 무책임한 그 선동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발.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월요일 날 남부 그 지방법원에서 제가 세 번째 재검표가 벌어지거든요. 영동포구 아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네네 제가 그 현장은 제가 갑니다. 제가 반드시 갈 테니까 가서 거기 조수아, 민경우, 그 가세연, 뭐 이봉규 다 만날 거예요. 제발 그 현장에서라도 유튜버들 생방하라고 좀 해주세요. 네? 그걸 지켜봐 주세요. 그걸 지켜봐 주세요. 제가 현장에 갈 테니 나도 그 미디어 워치라든가 변희재 대표한테 나오라고 할 테니까 그 현장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제가 투개표 부정선거 이번에도 얘기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연수구에서는 마치 뭐 사전투표 용지가 프린트로 출력되는데 다 뭐 인쇄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산에서 봤더니만 정규의 기표 용기가 아닌 뭐 사각형 그 기표지. 한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이 미친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정말 재검표 현장에서 정말 그걸 봤다고 하면 네?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를 해야죠. 네? 아니 그걸 판사들 찍지 말란다 안 찍는 그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냐고요. 재검표 현장 왜 갔어요 도대체. 네? 1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부정을 증거로 한번 잡아보겠다고 재검표 현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 그런데 그 현장을 사진을 찍지도 않고 찍지 말란다 안 찍는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진짜. 그래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고작 이미지 구현해가지고 이미지 조작해 만들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책임 있는 변호사들 할 짓이냐고요. 저도 그럽니다. 저 같으면요, 진짜 현재 몸싸움을 해서라도, 아니면 판사 해가지고 구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합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 자세들 안 돼 있는 자들이 재검표 현장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그 사람들, 야, 직접 대면하자, 그러면. 전화 통화도 피하죠. 페북에다 글 쓰면 나를 차단하기 바쁘죠. 그들이 변호사, 그 현성산 변호사라는 자들가 이 사람이 진짜 뿌락지가 아니고서야, 네? 제가 제 실명 전화번호 다 공개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최소 나하고 통화하려고 시도라도 해야지. 나를 왜 차단시킵니까? 내가 거기다 욕설 했습니까? 욕설을 썼나요, 제가? 네? 책임질 수 있는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도 내가 글 한 올린 게 있는데 5년 전에 그게 기사가 안 됐었어요. 30년 전에 어떤 선거에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그 관외가 아니지 부재자 투표함에 그 자물쇠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관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 선관위가 이동하는 걸 그걸 막아가지고 빼앗아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투개표 현장에서 빼앗아버려가지고 선관위에서 그걸 뺏기는 바람에 경찰 출동해가지고 다시 대찾기는 찾았지만 한 번 빼앗겼기 때문에 한 번이 부정을 탔기 때문에 이 투표함이 열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개표 결과가 이 표 들어있는 표수와는 그 상관이 없이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존을 했다가 30년 만에 그걸 개함을 했어요. 네? 그게 그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보임 필요하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투개표 부정선거라는 거는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라는 거는 참관인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에서 뭐 현장을 채정하고 현장을 잡고 현장에서 바로 잡아라고.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투개표 과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병호나 이들이 주장하는 뭐 선거는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 결점이 있어서 이게 미친 소리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 무슨 무결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네? 개표 현장에서 개표 책임 사무관들조차도 이 사람도 투표를 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홍준표를 지지했던 조원진을 지지했던 선거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표를 참관하고 있다는 거 사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먹어가지고 아니 나는 문재인 되고 싶은데 야 이거 표가 애매한데 야 문재인 표 주자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잡아라고 각 후보나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 현장을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음. 그러니까 투개표 현장에서 그 부정의 현장을 정글이 잡지 못하면요. 이미 말짱 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 선거는. 네? 음. 그런데 지금 저놈들이 선동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이 부정선거에 늪에 빠뜨려버리면은 다음 선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거 참여 안 합니다. 지난번에 보궐대선 때 그랬었어요. 보궐대선 때 진짜 부정선거는 대부분이 선거 개입이었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그놈들 가짜 투표용지,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완전 거기다 매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야, 사전투표 해봐야, 선거 해봐야, 표 다 도둑맞고 전부 다 부정으로 처리되는데 왜 선거하느냐? 선거 보이콧을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교수하고 그놈들이 선거 보이콧을 주장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동지들 선거를 안 했어요, 그때. 네?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진영이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고요. 다음 선거에. 네? 그러니까 보수 개밀 공작설 작전설이 그놈들 그걸 노리고 우리한테 그걸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지금 맞서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제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정말 민경우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정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그다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야 내년에 그러면 대선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이걸 부정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인들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은 이거 어떤 과정을 처리해가지고 이걸 잡아야 되는지 과거에 30년 전에 투표한 말 이거 빼앗았던 것처럼 그런 행위 실제적인 구체적인 부정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근데 지금 그들이 그런 논의를 합니까, 지금? 저는 그 시민운동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보험 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1년을 내가 또 구속되다 나왔습니다. 형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명의 변호사법 위반인데, 네? 팩트는 종북 세력들이 저를 쉽게 말하면 제가 전과가 20범이에요. 네? 제가 있어서 전과가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종교조, 전공노, 언론노조, 네, 뭐 동성애자 그런 그 좌익 세력들과 그들과 현장에서 싸우다가 내가 이 모든 멍이를 다 진 거예요. 부끄러운 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 나오가 지금도 제가 그래요. 저도 솔직히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나도 제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너도 내일 모레면 50인데 네?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솔직히 끝도 없는 이 싸움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까지 내가 만약에 자금 확보가 안 되면 내가 어차피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접겠다. 네? 네, 그렇게까지 내가 가족한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8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네, 그 남부현 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놈도 완전 작사를 낼 거예요. 네? 그놈들 거짓 선동의 실체를. 그 정작 이제 저놈들 종북 세력들 할 수 있는 거죠. 저하고는 그놈들 맞으면 100점 100패거든요. 왜? 거짓은 어떤 거짓도요. 진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난 또 그동안 온갖 뭐 죽이겠다 협박을 하더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죽음 따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런 상황이 됐죠. 오히려 지금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 주장한 놈들은 완전히 우리 자유애국진의 모든 자금들을 다 쓸어먹고 있거든요. 그놈들이. 네? 그리고 정작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나마 용기 있게 그분도 나서서 했고 물론 그분도 현장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규재 펜앤마이크 문 닫기 만들려고 온갖 선동을 해가지고 후원을 다 끊게 만들었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바로 그놈들의 공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개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선관위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또 지피직이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발 기초 사실관계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기초 사실관계조차는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것인가. 그래서 선관위가 쟤네들 주장은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거든요. 네? 뭐 제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뭐 한 30년 가까이 살았죠. 그 원주에서는 특히 좌익 진영 애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하고 안 부딪힌 놈들이 없으니까.
저하고 아, 부딪히면 걔는 완전 백전백패거든요. 저는 저 하나일지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한테 제가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맞아. 게다가 오로지 난 진실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음. 걔네들 어떤 거짓으로 하더라도 저한테는 안 통해요.